해당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픽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라이브 정보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 지난 20일 라리가 20라운드 라스팔마스와의 홈 경기에서 4-1로 승리하였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전에서 중원의 공백이 크게 드러났지만 직후 라스 팔마스전에서 반등하며 분위기를 회복했습니다. 공격에서는 벨링엄, 음바페, 비니시우스로 이어지는 조합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로드리고도 폼이 살아나며 공격력이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수비와 중원의 부상과 징계 이슈가 크며 카마빙가, 추아메니의 이탈로 인해 중원의 수비력이 약화되었고 카르바할, 밀리탕, 바스케스까지 결정하면서 수비진 역시 최상의 조합을 꾸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발베르데가 오른쪽 풀백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커 공수 전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잘츠부르크. 지난 16일 클럽 친선 미트윌란과의 경기에서 2-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은 편이며 바이에른 뮌헨, 미트윌란전에서 연속으로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PSG전에서도 지나치게 내려앉아 실점을 막으려 했으나 수비적인 운영만으로 상대를 제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원에서는 글로흐가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맡으며 최전방에는 라트코프와 예우가 배치되어 빠른 역습을 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중앙 수비진의 느린 발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는 레알 마드리드의 스피드 있는 공격진을 막는 데 있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잘츠부르크입니다. 초안 분석.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력이 절정에 도달했지만 중원의 공백과 수비진의 부상 이슈가 변수입니다. 잘츠부르크는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경기에서 내려앉은 전술의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레알의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흐름상 레알 마드리드가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지난 19일 리그앙 18라운드 랑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2-1로 승리하였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 8연승을 기록하며 절정의 폼을 보이고 있고 리그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상황이 다르며 그룹 스테이지에서 바이에른 뮌헨, 아스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만나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고전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면 조기 탈락 가능성도 있는 중요한 경기이기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뚜렷합니다. 공격에서는 바르콜라가 최근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며 덴벨레도 부상에서 복귀해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에서는 마르퀴뉴스와 하키미의 복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이들의 결장 여부가 수비 전술을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지난 20일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입스위치와의 원정 경기에서 6-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리그에서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번의 챔스 원정 경기에서 6실점을 허용하며 전술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원에서는 실바, 코바치치, 더 브라위노가 출전하는 조합이 창의적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지만 수비적인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디아스와 아칸지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스톤스와 아케가 부상해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수비 뎁스가 얇아진 상태인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초안 분석. 파리 생제르맹은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현재 분위기와 경기력 모두 최상입니다. 반면 맨시티는 챔피언스 리그 원정에서 경기력이 불안정하며 최근 원정 경기에서 다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파리 생레즈맹은 바르콜라와 덴벨레의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맨시티의 수비 조직을 흔들 가능성이 크며 맨시티가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파리 생제르맹의 역습이 더 위협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흐름상 PSG가 한 골차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스날.
지난 19일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캐슬전, 맨유전에서 연이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가장 최근 경기인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후반 집중력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수비진의 부상 이슈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으며 살리바, 화이트, 토미야스의 이탈로 인해 키비오르의 선발 복귀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는 웨게고르와 라이스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측면 공격진에서는 사카와 제주스의 부재로 인해 마무리 능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털링, 하베르츠, 트로사리의 삼각 편대가 득점력을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관건인 아스날입니다. 디나모 자그레브. 지난 15일 야기엘로니아와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주춤하는 모습이며 최근 리그 경기에서 하이두크 스플리트, 로코모티바에게 양패를 당하며 수비 조직력 문제가 노출됐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며 잘츠부르크,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와 같은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페트코비치의 부상 결장이 치명적이며 최전방을 책임질 클레노비치가 챔스 원정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상대가 아스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득점 기회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의 수치치도 결장하며 대신 루시치와 아데미가 출전해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은 디나모 자그레브입니다. 초안 분석. 아스날은 홈에서 강하지만 부상자들이 많고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이 변수입니다. 반면 디나모 자그레브는 원정 경기에서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스날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에노르트. 최근 공식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했지만 PSV, 빌럼 등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히메네스는 올 시즌 리그 18경기에서 14골 4도움을 기록하며 핵심 공격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팀버와 황인범의 이탈로 인해 중원에서의 창의성이 떨어졌고 빌드업 과정에서 불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폴백 하트만과 로톤바의 부상도 변수이며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강한 압박을 가하는 팀을 상대로 수비적인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페이에노르트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최근 공식 5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며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라이프치히, 잘츠부르크, 호펜하임 등 강팀을 상대로도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최전방 케인은 올 시즌 리그에서 21골 5도움을 기록하며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네, 코망, 무시알라가 2선에서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와이토의 결장으로 인해 측면 수비의 뎁스가 약화되었지만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센터백 조합이 안정적이며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 전환이 페이에노르트의 불안한 중원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큰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초안 분석. 바이에른 뮌헨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이 페이에노르트의 불안한 중원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메네스가 존재하지만 미드필더진의 공백으로 인해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을 전망이며 바이에른의 강한 압박을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에른이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며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